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요즘 보복운전 또 난폭운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지적도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관련된 내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단순히 경적을 울린다거나 끼어들기를 한다거나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유사한 듯하지만 약간은 상이한 개념적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난폭운전은 평소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누적된 부정적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네. 반면에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부정적 감정을 인식해서 특정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보복이나 복수 운전을 하는 것들을 소위 보복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복이나 난폭운전이 지금 수치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어떤가요? 네,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분이 되니까 네. 건수 자체를 집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네.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강원도 역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요, 총 57명의 운전자가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2022년 지난해의 경우에는 337명이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5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증을 한 수치인데요.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원주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다라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발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보통 대단히 높은 속도로 과속을 지속한다든지 아니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를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감속이라든지 또는 급정거 같은 행위들도 많이 하게 되죠. 예. 반면에 이제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자극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든지 예. 또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심지어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중앙선이나 아니면 갓길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위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차량 블랙박스 관련해서 프로그램 보면 많이 예시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공감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느 선 빵빵대거나 요 선에서 더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불쾌하기만 한데 이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개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분노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차량 자체의 특성입니다. 네. 차량은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입니다. 네. 상대 운전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던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발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안 보이니까요, 요즘에. 보이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운전 습관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좀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아직 옛날만큼 이렇게 높아지거나 옛날보다 높아지거나 하진 않는다면서요? 예전보다 높지 않은데요. 원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요. 네.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네 가지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이 가운데 특수상해를 제외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는요. 벌금형 자체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구속률이 전체 사건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전체 사건의 기소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까 법은 강하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왜 그럴까요? 그 참 궁금하네요. 예. 그 운전 중에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그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현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네. 차량에 계신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후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신고 앱이라든지 네. 경찰청 민원 포털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도 쉽게 제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앞으로 더 막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왜 처벌이 제대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률과 기소율과 같은 엄격한 처벌 기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 교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5초의 여유입니다. 보통 보복 운전으로 검거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상대 운전자가 사과만 했더라도 깜빡이만 켰더라도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건 결국 굉장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5초의 여유만 갖는다면 보복 운전은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